이번 편은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년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 수당, 청년 기본 소득에 청년 공공 일자리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청년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에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청년이 어떤 복지 대상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서구에서는 한 198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복지 대상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그 청년이 이와 같은 복지 대상자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제 매우 이제 열악하다,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나 또 사회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청년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미래 세대의 주역인데요.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좌절한다든지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든지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어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장과 직장을 이제 이전할 때 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진다든지 또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좌절을 겪게 되었을 때 사실은 청년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은 이제 청년들의 어떤 자립 또는 자활과 관련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에 대한 이 소득 보장, 소득 생활 지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과거 다른 어떤 선진 복지국가의 예를 보면은 이 청년들이 오히려 의존 상태에 빠지게 돼서 자립의지라든지 또는 근로 의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퇴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노동들을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논할 때 일자리와 복지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에는 일자리와 복지와 일자리의 개념을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요? 복지 개념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변모하면서 쭉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 이전은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 그것을 우리가 복지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로복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workfare라고 하는데요.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근로를 강제하는 또는 그 조건으로 삼는 이제 그런 복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근로 연계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welfare to work이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복지,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welfare to work이라고 하는 근로 연계 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고용과 교육 또는 고용과 복지, 이제 이런 것들, 또 행정 기구들을 통합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후생성과 노동성을 합쳐서 이제 후생노동성을 만들었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노동을 했느냐, 근로를 했느냐 하는 그 근로 기간에 따라서 복지급여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복지와 노동, 또 일자리가 항상 연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의 수준, 그 복지를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정치인들의 어떤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의 어떤 행정 구조가 또 어떻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전근대적인 복지 개념이 입각해 있다. 그래서 복지 따로 일자리 따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복지를 강조하는 이제 특히 이제 저소득층 중심의 이런 복지 체계에서는 결국 그 저소득층은 중산층으로 진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국가가 계속 이제 생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빈곤의 덫이기 때문에 그 복지만으로는 절대로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일자리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따로 복지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복지와 이 고용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낮은 그런 수준에서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좀 적극적인 그런 일자리 정책, 특히 직업 훈련이라든지 고용 활성화 관련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지원, 소위 말하는 이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그 좀 다양한 그러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청년 세대 내부에서의 또 불평등, 또 불공정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 복지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근로 연계 복지로에 가는 과정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아이고,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한림대학교 최규현 교수님이었습니다.